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남이 인구가 이제 92만으로 100만 도시를 100만 되면 특례 도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성격이 작년에 50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 50년 아마 시장님도 비전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예. 예. 우리 성남시는 태동 자체가 이제 청계천 일대에서 이 철거민들이 1970년대 이주해서 성남의 원도심, 수정구, 중원구가 만들어졌고, 예. 또 90년대 분당이 이제 일기 신도시 개발되면서 이제 분당 도시가 됐고, 또 10여 년 전에는 이제 판교가 또 이제 조성이 됐고, 그래서 참 전국 팔도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런 특별한 도시죠. 이런 도시가 이제 과거에는 분당 뭐 독립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수정중원구 원도심과 분당 간의 어떤 이질감도 굉장히 컸었고, 네. 그래서 이 시민 통합, 시민 화합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극복을 해 나가고 있고, 분당구의 판교는 이제 분당구입니다. 판교에 이제 첨단 산업들이 밀집해 있죠. 뭐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이 우리 한국에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60개 정도, 거의 한 40% 이상이 우리 판교에다 집적되어 있습니다. 예. 팹리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또 국가의 어떤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업 도시로 우리 성남이 자리매김돼서, 이제 그동안 이제 50년을 저희가 참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 50년은 4차 산업의 어떤 이 특별한 도시, 선도 도시로서 또 대한민국의 그런 글로벌 경쟁에서 나가야 될 국가적 과제를 우리 도시가 해결하는,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도시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확실히 될 것이고, 예. 시장으로서의 성과를 예.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대신 많은 부분을 이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힘도 들고, 그런 가운데 또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뭐 보람을 매일 느낍니다. 오늘도 저 버스 차고지 저기 서판교 쪽에 가서 이제 현장을 제가 보고, 또 재작년에 100년 만에 수해 때 큰 피해가 봤던 이 운중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지하 뭐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폭우로 인해서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다 찼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로를 이제 확보하는, 이미 했지만 좀 더 안전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공사 계획된 장소에 가서도 오늘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에 많이 다니고 보면서 시민 삶의 아주 구석구석을 챙겨나가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시장 국회의원만 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좀 신선한 또 접해 볼 수 있는 거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좀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8기 시정 목표를 성남시정의 정상화를 내것이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뭐 전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전임 시장, 또 운수미 전임 시장 이제 재직 중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인허가 문제라든가 해서 뭐 이 부정부패 이런 거에 어떤 오명을 굉장히 많이 써서 시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에 상처가 나고, 참 좋은 도시인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어떤 공직사회도 많이 좀 흐트러진 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시정 정상의 이제 큰 중요한 거를 이 공정한 일처리, 청렴한 그런 공직상, 공직기강, 이렇게 이제 목표를 두고, 그리고 과거에 좀 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예가 청계산 가다 보면 대왕저수지라고 있는데, 그 대왕저수지를 민선 7기 마지막에 22년 3월 달에 1182억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으로
저수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 저수지 주변에 둘레 이 산책길을 만들겠다. 그 목적으로 저수지를 1180억짜리를 매입을 한 거예요, 시에서. 12, 100%로. 그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쓰는, 거기 사람도 안 살아요. 30가구 정도 있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 그런 거라든가, 또 이 분당 수서도로에 요 야탑 임해 이쪽 가면은 방음벽, 방음 이렇게 터널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아주 그 터널을 크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또 만들었어요. 터널 위에다가 인공으로. 그게 3천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3천억. 1.7km 공사하는데 3천억.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시정이 몇몇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과도한 예산을 쓰면서 그 사업들을 하는 것에는 뭔가 이거는 표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이면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돼서 우리 공직사회의 그런 예산 낭비 측면을 줄이고 또 청렴하고 공정한 그런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시정 정상화로 저는 잡고서 지금 이제 1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 좀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시스템 차원에서는 시정연구원을 50만 이상 기초자치체 중에서 최초로 작년에 개원했더라고요. 예, 예. 시정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성남시는 인구가 92만일 뿐 아니라 또 예산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규모가 최고입니다. 예. 예, 본 예산이 3조 5천억 예. 그리고 추경까지 하면 5조 가까이 되는데 판교에 첨단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하이테크밸리라고 이제 중원구의 상대원동에 옛날부터 있던 이제 그 공단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아파트형 공장들이 이제 구로동 같이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는 뭐 IT 첨단 기업도 일부 있지만 또 재래식 그런 또 제조업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또 아니면 과거가 또 현재와 미래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산업 구조라든가 또 시민의 삶도 굉장히 너무나 이 편차가 크고 이런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그런 정책적인 그 시정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12명의 박사 연구원과 시정 자문 또 시정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상당히 토지 매각 대금 개발 이익 합해가지고 2조 4천억 정도 이익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토지 매각이 있고 또 개발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익들이 있죠. 이제 담당 부서에서 뽑아온 게 다 합쳐서 한 2조 4천억에 우리가 시에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조 2천억이고 저 사업이 잘 되려면 아직도 몇 가지 고비가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의 어떤 연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num으로 해서 이제 책임 준공까지 안전하게 시 입장에서는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대장동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제로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사실은 무지망설였어요. 이거 괜히 평생을 살아오고 또 정치도 국회의원도 사선하고 참 이렇게 구설수에 안 오르고 참 나름대로 깨끗이 산다고 열심히 원칙을 따라 살았는데 이거 뭐 시장해가지고 괜히 덤탱이로 잘못하면 한 방에 날라가죠. 이 성남시장은 역대 민선 시장들이 다 구속됐어요. 그렇죠. 이대엽 시장도 그랬고 오성수 시장 민선 일기, 또 김명량 시장, 오성수 시장은 무소속이었고 김명량 시장은 민주당이고 이대엽 시장은 또 한나라당이었고 이재명 시장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은수미 시장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야 이거 칼날 걷는 기분이에요. 이게 시장하다가 무슨 비리 같은 거에 이거 얽혀가지고 감옥을 간다면 제 인생이 정말 너무 이건 내가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였다가 원칙 때 내가 살아온 모든 그 기준과 원칙 공정 이걸 가지고 하면은 세상에 안 될 게 어딨겠느냐
저 대장동이나 백현동도 이 시정 최고 책임자가 잘못되게 이렇게 뭔가를 해서 또 거기에 또 이게 얽힌 여러 가지 세력들과 그것들이 발생한 것이지 최종 결정권자인 이 시정 책임자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나간다면은 잘못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많은 자문을 받았어요.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 부서 공무원 또 도계공 또 간부들 외부의 또 법률 자문단 해서 이 자리 이 원탁 테이블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보고 다 해서 아 이것이 옳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을 신중히 했어요. 제 이 자리가 스스로에게 도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또한 또 살며 일하며 하나의 그 도전에 대한 응전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정부패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뭐 잡혀갈 일도 없고 근데 뭔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아슬아슬한 일을 하면서 그 잘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그 성취감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전에 20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성남의 중원구는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힘으로서는 굉장히 험지 중에 거기에서 4번이나 당선이 되셨는데 국힘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난립니다. 특히 경기도.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경기도 선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요. 이게 우선 첫째 당 지도부 구성이 이 수도권에서 힘든 선거를 치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상도에도 어려운 거 있고 뭐 과일값, 채소값 뭐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다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죠. 그렇지만 정치를 어렵게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의 정책과 노선, 당의 운영 이런 것들을 저는 맡아서 이끌어가는 그런 전국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부가 좀 전국화된 사실은 대선 때 국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몇 표 차이가 안 났잖아요.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뭐 부동산 문제, 뭐 LH 그 사고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야당이 훨씬 더 득표를 더 많이 하는 게 정상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기긴 이겼지만 잘 못한 거다. 우리 야당으로서도. 지금 이제 서민들에 관련된 정책들 이것이 기업의 어떤 이 활동의 자유라든가 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데 장애가 안 되는 그러한 서민 정책들 또 대노동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펴야 된다고 봐요. 좀 선거 전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생에 대한 고통, 서민 고통을 좀 더 해결하는 그런 좀 방향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지금 분당은 그 일기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원구, 수성구도 50년 역사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마 성남의 수건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구, 중원구, 원도심은 이 재개발을 2000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또 재개발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이제 민영 재개발 또 민간 이제 재건축들을 해서 많이 거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분당 일기 신도시는 정부에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작년에 통과됐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해 선도지구 지정이 올해 연말까지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분당 우리 성남시, 분당이 있는 우리 성남시는 이 대규모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려면 이 사람들 어디 옮겨가서 살아야 될 이주 단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주 단지를 할 만큼의 그런 이 토지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이 무의미한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이 일기 신도시 분당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선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도 입법화된 내용대로 진행해가면 일기 신도시가 진행이 착착
계획대로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희망도시 성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희망의 길, 특히 성남 시민한테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시라는 거는 시민에게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런 도시의 여러 자연 환경들 속에서 또 힐링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는 그런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크나큰 편차, 그러니까 너무 없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 향상해내기 위해서 이 도시의 발전을 또 이렇게 그 파이를 크게 해서 같이 또 나누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민 구성원 92만 성남 시민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좀 더 발전을 느끼고 도시 발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의 어떤 희망 도시의 미래 발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지원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세스도 다녀오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성남 비즈센터 개관하시는 등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 청년 일자리 창출 좀 각 지자체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예, 성남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거 올패스 사업이라고 네.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한테 네. 미취업 청년들한테 이 자격증을 국내에 있는 880개 자격증 따는 그런 수강료와 응시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그 1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청년은 200만 원까지 상한을 두고 그리고 뭐 취업 박람회 이제 점차 규모를 크게 해서 하고 있고 창업에 대한 거를 소규모 점포 창업이라든가 또 이 첨단 기업의 뭐 팹리스 산업에 지원하는 팹리스 아카데미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요. 올해 10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창업 지원, 뭐 창업 컨설팅, 창업 교육 뭐 이런 것 통해서 청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16억을 잡아놓고 그 분야에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 하여튼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우리 선도도시로서의 나가는 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폴리뉴스 아주 정론 직필의 이런 시사 더욱 많이 우리 국민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또 많이 애독해 주시고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